이번 토픽은 최빈값입니다. 영어로 모드고요. 유행이라는 뜻이죠. 최빈값은 도수가 가장 많은 자료의 값입니다. 이 도수 분포표가 여기 있는데 일반 학생의 막대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최빈값은 70점대. 왜냐하면 도수가 가장 많은, 즉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가장 높은 이 70점대가 최빈값입니다. 그럼 최빈값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제가 선생님인데 이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점수대에 맞춰서 제가 강의의 경향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0점대에 맞춰야 될까? 80점대에 맞춰야 될까? 70점대에 맞춰야 될까? 60점대에 맞춰야 될까? 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학생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장 불만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반과 2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1반이고요 노란색은 2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반과 2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론 평균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중앙값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반은 잘하는 애들이 많네, 잘하는 쪽이 많고, 2반은 성적은 고루고루해요. 아주 좋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만 좀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2반은 핵심 세력이 60점대고 1반은 가장 많은 비중이 70점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일 때 혹은 학원 선생일 때 1반에 들어갈 때 2반에 들어갈 때 그 초점은 어느 점수대에 맞춰야 되냐 할 때 1반은 70점대, 2반은 60점대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뭐로 볼 수 있느냐? 모두를 받아야죠. 어떤 점수대 학생이 가장 많은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빈값을 대표값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대표값을 이렇게 해서 대표값과 산포도를 할 때 대표값은 중심 이치라고도 부르죠. 대표값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산술 평균 있죠. 산술 평균, 가중 평균, 기하 평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최빈값이 있습니다. 다 대표값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도 대표값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최빈값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는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 전혀 대표값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최빈값만 대표값의 역할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11명의 50대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한 명도 없다,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세 명 있다, 네 명 있다인데 그 도수가 한 부부가 그렇게 했고, 세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다고 그랬고, 다섯 부부가 자녀가 둘이라고 했고, 한 부부가 자녀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산술 평균을 계산하고 중앙값을 계산하고 최빈값을 계산했어요. 이거 산술 평균 의미가 있을까요? 꽤 의미가 있어요. 보통 자녀를 1.5명씩 낳는구나, 50대 부부는. 중앙값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한 2명 정도 낳는구나. 최빈값도 빈도가 일반적으로 2명 낳는 빈도가 많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이나 모두 다 대표값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를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 물어봤어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기호 후보명이 A, B, C, D가 있는데 너 누구 좋아해? 했더니 2100명이 나 1번 찍을 것 같아 했고, 1975명이 나 2번 찍을 것 같아, 1975명이 3번 찍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산술 평균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기호 1, 2, 3, 4, 5에 대해서 전체 10,000명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딱 계산해서 했더니 2.97이 나왔습니다. 이 2.97 의미가 있나요? 해설할 수 있을까요? 해석이 나옵니까? 여기서는 해석이 나오죠.
아, 사람들이 2명보단 덜 낳는구나, 한 1.8명 낳네 를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아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값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앙값이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최빈값밖에 없습니다. 최빈값이 뭐죠? 1입니다. 제일 빈도가 많은 값. 왜 이 의미를 갖죠? 누가 될 것 같아? 국회의원 한 명이 될 텐데 누가 될 것 같아? 기호 1번이 될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은 한 명 뽑기 때문에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세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빈값은.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 응시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선호한 학과는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너 어느 과 가고 싶니? 했더니 질문이 1번 경영학과, 2번 영문과, 3번 컴퓨터공학과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산술평균 계산해보고 중앙값 계산해보고 최빈값 계산해봤습니다. 산술평균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값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최빈값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이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하네. 요즘 대세는 컴퓨터공학과야. 그래서 요 예와 요 예는 최빈값만이 대표값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때는 왜 최빈값만 대표값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산술평균이나 중앙값도 대표값의 역할을 하는데 왜 요것은 최빈값만 대표값의 역할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 1, 2, 3 1, 2, 3, 4, 5 이 숫자들이 1과 2가 있습니다. 2는 1보다 크죠? 근데 의미도 2가 더 큽니까? 즉 영문과와 경영학과가 있는데 영문과가 뭔가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1을 영문과로 하고 2를 경영학과로 했다면 산술평균, 중앙값 다르게 나올 거고 의미가 아무 없어지죠. 다르게 나왔다 해서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 1과 2가 수집되었지만 2가 숫자가 1보다 크지만 어떤 의미가 그에 따라 수반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명목척도라고 부릅니다. 명목척도라는 것은 숫자가 부여가 됐는데 1, 2 이렇게 부여가 됐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우리가 숫자 하면 이렇죠. 너 얼마 갖고 있니? 나 10불 갖고 있어. 너는 얼마 갖고 있는데? 나 20불 갖고 있어. 그러면 숫자 20이 더 크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1나 2는요 2가 크다고 해서 뭐 그에 따른 수반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명목척도라고 하고, 이 명목척도로 수집된 자료는, 이런 숫자들은요 산술평균, 가중평균, 중앙값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만이 대표값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대표값의 역할을 할 때 다른 것도 같이, 다른 거라면 산술평균이나 중앙값도 같이 대표값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빈값만 역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명목척도로 수입된 자료는 최빈값만 대표값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토픽을 마칩니다.